네, 박대기 기자가 대기하는 시간이죠. 경제 대기권. 오늘도 경제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하나를 깊게 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제 들고 나오셨나요? 네, 이제는 나도 전기차로 바꿔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예. 네, 치열해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표준을 둘러싼 싸움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업체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는 건 그만큼 이 전기차 판매 비중이 최근에 급속도로 늘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첫 번째 키워드가 5.5대 중 한 대입니다. 예. 올해 전 세계에 팔릴 자동차 가운데 5대 가운데 한 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예. 불과 3년 전만 해도 비중이 4%밖에 안 됐습니다. 전기차 비중이요. 올해는 18%, 2년 뒤에는 23%까지 늘어날 거란 겁니다. 네. 물론 이제 3분의 1 정도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한 숫자지만 이런 추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엄청난 시장,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있나요? 네, 오늘 공개된 통계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상반기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하지만 테슬라와 격차가 거의 10배가량 나는 데다가 아하. 주요 경쟁자 가운데 판매 증가율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네. 미국산에만 보조금을 주는 이 인플레 감축법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전기차 충전 규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게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인데 그 규격을 놓고도 업체들 간에 뭔가 치열한 게 벌어지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다음 키워드가 플러그 전쟁입니다. 예. 이 아이폰의 경우에는 다른 스마트폰 충전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혼자 다른 규격을 쓰자면서 유럽에서 규제에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다른 회사 충전기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전기차는 반대가 되는데요. 이 전기차는 우리와 미국에서 이 DC 콤보 방식이 표준이었는데 테슬라만 다른 방식을 쓰고 있었고 예. 최근 GM과 포드에 이어서 어젯밤에는 벤츠까지 이 테슬라 방식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표준을 테슬라로 완전히 뺏기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제라도 테슬라를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하지만 표준은 아직 그대로고요. 예. 테슬라 방식을 쓰면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이번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테슬라 충전소에 이 타사 차량도 접근이 가능해지는 데다가 네. 이 충전소를 뭐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충전소를 테슬라가 독점하게 되면은 단순한 충전뿐만 아니라 이 결제라든지 다른 주행 관련 정보들이 몽땅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려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정부와 업계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 충전 표준이 바뀌면 그 전에 이미 다른 방식의 차를 사놨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현대차에 물어봤는데요. 예. 이 표준이 설령 바뀌더라도 어댑터를 이용하면 충전이 가능하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씌워서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돼지코를 끼우는 예. 것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돈은 추가로 나가겠지만 네네. 그런 어댑터 적용 방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 판매 전쟁의 플러그 전쟁, 거기에다가 또 이 자율주행, 이것도 업체들 간의 주도권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분야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최근 이 국가 표준화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핵심 부분이 바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부분입니다. 예. 표준화인데요. 유럽도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최근 강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표준화 작업이 국가별로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는 하나의 어떤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사실 몇 년 전부터 된다, 뭐 당장 될 것처럼 말은 많았습니다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가 바로 험난한 자율주행입니다. 예. 이 자율주행이 진정한 의미에서 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책임이 없고요. 이 자동차 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기술 수준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 밖에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이제 그대로 직진을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이 보행자가 위험해질 수 있고 네.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으면 운전자가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가 뭐 벽에 있습니다. 부딪힌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누구를 우선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내놓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르면 올해 안에 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 핸들을 놓더라도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이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경제대기권 오늘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대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